자, 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39쪽에 손해배상 책임과 그 보장제도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게요.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제목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느낌으로 봐야 돼요. 자, 저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의뢰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걸 상대방한테, 우리 소위 말하는 의뢰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설정해요? 보증을 설정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보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수업할 때 뭐를 했느냐면 중개계약,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그 밑에 뭐 나왔어요? 보증서. 그 보증이에요. 이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여기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요. 밑에 소공의가 있고 보조원이 있어요. 자, 이런 형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야한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어떻게 해요?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의가 뭐고 과실이 뭐고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냥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반대 해석을 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계약을 했어. 여러분들 지인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4억의 아파트를 사줬어. 그런데 경기가 좋아져 갖고 4억 5천 5억 가면 여러분한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가 나빠 갖고 3억 5천으로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의뢰인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뢰인들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잖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안 지나요? 왜 안 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법조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야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설령 있었다 손 치더라도 야가 밤에 잠 못 잔 것까지 책임을 지나요?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져요?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을 져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까 밤에 잠 못 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정신적 피해예요. 정신적 피해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내용을 두고 걔가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무슨 과목을 배워? 공인중개사법을 배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의의는 알았어. 의의는 공부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 이렇게 하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거기에 유인물에 가보면 원인하고 몇 개가 나와 있어요? 3개. 자, 여기에 요 3개의 경우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럼 요 원인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결과는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해야 돼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인물에 가보면 갈로 열고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자, 요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 같아요? 넓게 잡는 것 같아요? 넓게. 그 넓게가 아니고 아주 넓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자, 두 번째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요,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위에 거는 쉬웠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제가 지금부터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 그냥 친구는 친구인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어디서 만나냐면 지금 아니고 한 5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독서실에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 거기서 만난 사람이야. 근데 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관계로 떨어졌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요때 여러분들 실무 교육 받으면 바둑 개설 등록할 수 있잖아요.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친구야, 너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하나 쓰면 되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은 당연하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나 써라. 그쵸? 근데 가가 혼자 왔을까? 다른 사람 데리고 왔을까? 누굴 데리고 왔어? 매도인과 매수인을 데리고 왔어. 그럼 가는 결국 누구냐면 무등록이랑. 이해가 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그 사무실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커피숍에 가서 매도인 매수인 앉혀놓고 계약서 써야 돼. 그럼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분들 친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실에 오니까 매도인도 많고 매수인도 많고 이 막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야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구나 라게끔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장소를 제공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렇죠? 요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해요? 져야 돼. 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중개업 어떻게 전부 손해배상 책임만 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요.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뭐가 발생해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해야만이 이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다섯 번째, 그러면 입증은 도대체 누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는데 나는 요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야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입증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 하나 해놓고 입증하다가 세월 다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입증은 누구가 하느냐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소장님이 요 세 가지로 인해서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뭘 해야 돼요? 입증을. 근데 입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나쁜 짓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원인은 이거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 안심시키기 위한 게 뭐냐면 이게 보증살장.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소장님들이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우리 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저는 1억 원을 책임을 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 설정이에요. 자, 보증 설정 시기는 자, 우리 유인물만 보면 돼요. 자, 유인물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보증보험이 있어요. 공제가 있어요. 공탁이 있어요. 자, 그냥 이걸 여러분들 이 단어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외운다고 하기도 참 외운다 말 안 쓸게. 그냥 아시면 돼요. 자,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답이에요. 자, 95% 이상이 어디에 가입해 있냐면 공제에 가입. 울산 같으면 지금 울산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98% 정도가 공제에 가입돼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이 단어를 알라고 얘기하는. 제발 좀 따라 적지 마. 적지 마라고. 내가 이거 좀 적지 마. 이거 그런 것이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 중에서 전국에서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공탁. 자, 여러분들 공탁은 우리 수도 없는 단어를 써보죠. 그렇죠? 이 공탁이에요. 그래 법원. 자, 우리가 밑에 금액을 배울 텐데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갖다가 법원에 갖다 맡겨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공탁은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 하는 건 약간 과장되게 말한 거예요. 혹시 한 명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빨리 나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래서 이 공탁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갖다가 법원에 갖다 맡겨놓는 건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거나 만약에 사망을 했더라도 야는 3년간 회수가 금지돼요. 3년 동안은 남겨놔야 된다고, 요 돈을. 그리고 그거 다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보증보험과 공제예요. 자, 그럼 이 보증보험이고 뭐고 공제가 뭐고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단어들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또 말씀을 그때 제발 따라 적지 마요. 자, 이거는 SGI라는 곳에서 운영을 해요. 이 서울보증보험이 좀 있어 보이라고 SGI로 바꿨어요. 자, 이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자, 이 서울보증보험은 옛날에 제가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회사에 가면 우리 회사에서 내보고 변병목 씨는 집에 가서 엄마나 아버지나 또는 누나나 오빠 중에 오빠는 아니구나 형님 중에 재산세 얼마 이상 된 이거를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 그게 없으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라고 그래. 그럼 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돈을 누구한테 청구를 하면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보증보험에서는 나중에 뭐를 해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보증보험이에요. 보증보험. 자, 여기 있는 공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느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협회란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똑같아요.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 대신 공제는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보증보험은 SGI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공제에 가입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시고 요 두 개는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거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의뢰인들을 위한 제도, 타인을 위한 보험제도예요. 요런 거예요. 그 야들 둘이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니까 보증보험은 뭐라고 돼 있어?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이고 밑에 가니까 공제는 협회에서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보험적 성격. 야들 둘이 성격이 똑같다고요. 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알았다, 그죠? 자, 알았으면 세 번째. 그럼 도대체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금액. 자, 여기 가보면 부칙 6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야들 둘을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야들은 얼마를 설정을 하면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으로 갑니다. 자, 법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법인은 다 무슨 법인이냐면 중개법인을 그냥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중개법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비되는 단어가 뭐냐면 특수법인. 우리 수업할 때 특수법인 얘기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특수법인이에요. 자, 이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이에요.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이 특수법인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야가 얼마냐면 2억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는 시험 문제 묻지도 않아요. 밑에 있는 야만 물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얼마라고? 1천만. 자, 그러면 요 글자를 보기 전에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야 될 이게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고 학원에 돈도 갖다 줬고 점심도 사 먹고 주차비도 주고 돈도 많이 들었어. 그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권리금도 있다 그래. 그다음에 아니 보증을 1억 원 이상 설정하라고 나 1억 원 없어 개업 못해라고 하면 골 때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현금이 들어가는 건 어디에서만 들어가요? 공탁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거예요. 나 법인 할 거예요. 근데 법인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1억을 원래는 법원에 갖다 맡겨도 되는데 1억을 맡기는 대신에 보증보험, 즉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 원의 사고가 날 거에 대한 그 확률을 따져서 여러분에게 얼마가 안에 돈을 받아요.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약 20만 원을 받아요. 1년에 얼마를 받아요? 20만 원. 그럼 20만 원 주면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20만 원, 다시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요 협회는 자, 이것도 제가 수업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1만 원이에요. 만 원 아끼려고 어디에 드느냐 하면 보증보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협회. 그래서 가능하면 협회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협회 관계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1년에 얼마만 있으면 돼요? 20만 원. 그거 시험 문제 20만 원 안 나오니까 이거 서울 보증보험에 가니까 21만 5천 원 달라. 근데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자, 요 정도의 돈을 주면 돼요. 자, 요건 몇 년 단위예요? 1년 단위예요. 자, 그 대신 이게 공탁이라는 것은 1억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금액을 외워야 돼. 부칙 6조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에서는 얼마예요? 1억. 자, 법인으로 가보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 2억.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법인이 있는데 부산에 분사무소가 울산에 분사무소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이 법인 전체에는 보증을 얼마 설정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물었나? 말이 빨랐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죠? 얼마? 2억.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그럼 분사무소 5개 있으니까 얼마? 5. 더하기 2억 하면 얼마? 7억 이상. 이해됐나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다 외웠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얼마? 1천만.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왕단골이죠. 왕단골. 아니 숫자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리가 있는가? 나오죠. 근데 별표 치지 마. 이거 모르고 시험 치러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뭐 별표 치고 빨간 거 칠하는 게 주 업무니까 관계는 없어. 이거 외우셔야 돼. 이런 거는 외우란 말 쓰기 싫다. 그냥 아셔야 돼.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치러 갈 때까지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4번. 업무 보증 설정 신고에. 자, 여러분들 이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고 등록관청에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 돼. 자, 근데 그 밑에 가보면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한 경우에 신고를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시험 문제가 되게 재밌게 내는 거예요. 보증을 설정하면 반드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밑에 예외가 나와 있잖아. 이 보증기관에서, 즉 여러분들이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했으면 협회에서 바로 뭐 남구청이든 중구청이든 북구청에다가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증 설정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유인물 내용이에요. 자, 이제 책을 넘겨봐요. 자, 책을 넘기면,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 보증제도의 성격, 이 내용보다는 제가 수업한 내용이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안 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 칠판에 있는 것만 아시라고. 칠판에 있는 것만.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뭘로 가느냐 하면은 4번으로 가요. 4번. 자, 4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보증 변경. 자, 보증 변경. 자, 여기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보증 변경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40쪽. 40쪽.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만 원의 차이를 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보증보험에 들어있어요. 왜? 개업할 때 단돈 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보증보험에 들었어. 근데 한 6개월 영업을 해보니까 영업이 제법 잘 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협회도 가서 뭐 협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놀러도 한번 가봤어.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어디에 들었어? 협회에 공제에 가입, 여기에 공제에 가입했잖아. 그래서 보증보험에 드는 걸 공제로 바꾸는 걸 뭐라면 보증의 변경이네. 자, 그러면 요 하는 방법을 잘 봐요. 이 하는 방법만 알면 공부할 내용이 없는 거야. 자,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탈퇴를 하고 여기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옳은 건지. 2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회에 공제를 가입하고 공제 증서가 나오면 여기를 탈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이 옳아요? 2번이 옳아요? 2번. 이게 2번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책에 가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어떻게 해요? 있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협회에 가서 공제에 가입을 하고 나서 SGI에 있는 보증보험에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가입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재설정이에요. 이 공탁은 재설정이 없는 건 이해가 되시죠?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재설정이 없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몇 년 단위예요? 1년. 자, 그럼 이게 재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아요. 그 1년 안에는 맡기면 안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료일까지.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이거 뭐 공부하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손해배상급 지급이에요. 자, 요게 6번째 손해배상금 지급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요거는 머릿속에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글만 읽어봐도 뭔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금에 지급하는 거. 이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여기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밑에 소공과 보증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보증을 설정했어요. 자,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에. 자, 어느 날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소장님, 저는 소장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2천만 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다, 앞에 있으니까, 자, 소장님, 저는 소장님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2천만 원 발생했어요. 물어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죠? 너무 잘한다, 그죠? 요거를 증명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명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아요. 근데 이게 증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생략하고 이제 내가 증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가 입증을 했어요. 자, 입증을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확인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럼 선생님이 나한테 적어준 거예요. 그럼 나는 요 손해배상 합의서를 들고 얘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자, 야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야를 보증기관이라고 표현해요.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은 네 번째 2천만 원을 지급해요. 돈을 준다고요. 그럼 요거 끝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돈 주고 나면 끝일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쌤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잖아.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짝짝쿵 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돈 1년에 돈 얼마 벌었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할 때 20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럼 사고를 얼마 치냐면 한 100억 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반등하면 얼마씩 버는 거야? 50억. 난 학원에 한 명씩만 해. 주간에 한 명, 야간에 한 명. 1년에 연봉이 몇 천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알아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업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전제로 해야 되니까, 자, 요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며칠 이내냐면 15일 이내. 지금 여러분들이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여기 있는 보증보험과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돼요. 새로 들어야 된다고.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공탁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얼마 들어있어요? 현금이 법원에 1억. 지금 야가 얼마 찾아갔어요? 2천. 그러면 2천은 8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엔 여러분들이 항상 얼마를 유지해야 돼요? 1억. 그럼 2천만 원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응.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부족하게 된 금액을 갖다 넣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보전한다고 표현해요.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건 별표 10만 개예요. 15일은. 왜냐면 이거 틀리게 하려면 30일로 고치면 틀리잖아. 10일로 고쳐도 틀리잖아. 그럼 숫자 나왔으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며칠? 7일. 잘했어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진짜 수업하는 맛이 나. 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주에 배운 거.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여러분들 잘 봐요. 왜 공인중개사법 교수님을 교수님이 저와 수업을 하면 점수가 잘 나면 저는 계속 묻거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 교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일로부터 며칠? 10일. 대답 지금 여기만 하고 있다. 그죠? 여기 어딘지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하면 거꾸로 하면 10일이라고 그만. 그때 당신은 웃어. 지나고 나면 말짱꽝이야. 자, 여기 있는 밑에 소공이나 보존을 데리고 있어. 야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 종료부터 며칠? 10일. 그러면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며칠? 15일. 15일 기억하라고요. 앞으로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책 맨날 넘겨도 못 따라가요. 책 어딘지 못 찾아. 이거 찾으면 선생 정도가 돼야 찾아요. 어디 있는 페이지를 다 어떻게 알아? 며칠? 15일. 자,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과 공제를 뭘 해요?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뭘 해요? 보전.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제 15일은 틀리게 내는 거는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틀리게 내느냐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탁은 뭘 해야 돼요? 보전. 시험 문제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데가 전부 함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뭘 해요?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거면 뭘 해요? 보전. 아셨죠?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는 지돈 갖다 넣었으니까 지꺼줬으니까 며칠 시간 벌었냐면 15일의 시간. 그럼 여기에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여기서 땡칠까?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할까? 이걸 뭐라 그래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얘기해요. 질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 교수님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는 구상권 행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왜 구상권 행사해요? 법 잘못됐습니다. 내한테 첫날 만날 얘기해봐야 답이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구상권이 행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하면 되냐면 공탁함. 공탁은 자기 돈 1억 갖다 넣었죠. 그렇죠? 2천만 원 찾아갔죠. 2천만 원 다시 넣죠. 그럼 야는 뭐 벌었느냐면 15일 시간 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20만 원 넣어놓고 구상권 행사할 때까지 어마무시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것도 자동차 보험 가져오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데 꼭 쉬는 시간이 되면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 지긋하신 분들이 이 법 잘못됐네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구상권 행사 안 하면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정신을 사드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한 건 합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얼마짜리 한다고? 그럼 100억짜리 너무 크니까 1억짜리.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반탱하면 얼마 벌어요? 5천. 여러분 돈 얼마밖에 안 들었어요? 20만. 이해되나요?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끝이 아니고, 자, 그럼 만약에 야가 2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점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내 손해배상 합의서 적어줬어. 그럼 여기에 있는 보증기관에 가서 2억 달라면 2억 줄까요? 안 줄까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안 줘요. 얼마만 줄 것 같아요? 1억만 주는. 그래서 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보증기관에서는 얼마까지의 돈을 드느냐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번엔 주어가 바뀌어요. 보증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2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의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1억까지만 책임을 지나요? 피해액 전부를 책임져야 되나요? 아까 대답한 거하고 아까는 너무 쉬워서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헷갈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얘한테 얼마 물어줘야 돼요? 2억 물어줘야 돼. 그러면 1억은 여기서 물어주고 1억은 직접 물어줘야 돼. 이해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서운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세 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 보증기간은 보증보험과 공제와 공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과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은 보전. 자, 이번엔 주어가 보증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만 지급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요.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피해액 전부를 손해배상해
줘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반시가 남았어요. 위반시.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거를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이거는 제가 아마 우리 책에 제발 답이 없기를 바라요. 책 쳐다봐도 없었으면 좋겠어. 다행히 없네. 이건 없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 분명히 행정처분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쪽에 것도 아주 예쁘게 지워줘서 무슨 단어. 자,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요? 자, 1번 땡. 왜냐하면 뭐라고 물었어? 행정처분.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줄을 모르면 이게 공부가 안 된다고요. 10줄에 4줄까지는 뭐에 해당되냐면 행정벌이. 이건 나오면 안 된다고. 자, 업무정지는 일단은 답은 맞지는 않지만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자, 뭐라고 그랬고요? 자격 취소. 잠깐만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묻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자격 취소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정도 나쁜 짓은 아니에요. 이건 자격 취소 아니에요. 뭔지는 안 배웠지만 그 정도로 나쁜 짓은 아니다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를 모르냐 하면 일단 행정처분의 내용을 지금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지금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정지가 나오면 또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아요? 소공. 이게 보증에 관련되는 거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그럼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밖에 안 남았다고. 나머지는 다 남았다니까. 이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절치는 아니라는 느낌을 여기서도 받잖아요. 이게 그만이 나쁜 짓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이 상대적 등록 취소는 지금 그냥 한번 들어놓는 거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뭐를 내릴 수도 있냐면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요즘 재설정 하루도 하지 않으면 바로 업무 정지 떨어져요. 옛날에 제가 중개할 땐 좀 봐줬어요. 등록 빨리 하자. 보증 설정 빨리 하세요. 근데 요즘은 안 하면 바로 업무 정지 내려요. 원래는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의뢰인들한테 계약서를 쓸 때 보증서 사본을 양당사자한테 교부를 해야 돼요. 이걸 교부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외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웠다고?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1번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는 살짝 점프. 자, 살짝 점프를 해서 우리는 42쪽에 중개 보세. 자,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 주는 거 뭐 있어요? 전부 뭐 하는 거밖에 없어요? 벌하는 거. 그렇죠. 벌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은 돈 버는 기분 좋은 중개 보수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